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제 6번째 위험상품과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상평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검찰에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했냐, 그걸 위반하는 게 없냐, 그걸 안 하면 이제 중처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를 판단할 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안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86%나 돼요. 그 제일 많아요. 그만큼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고요. 위험성 평가는 어쨌든 우리가 위험성 평가 말 그대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그 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없애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작년 2023년 5월 달에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하시는 사업장이 있으면은 빨리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인정심사를 공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잘 생소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세 번째로 쓴 책이 있어요. 매뉴얼 위험성평가 따라잡기라고 있는데, 그거 필요하신 사업장께서는 저희 요 아래 저희가 글에 남겼듯이 설비사업팀 쪽에 연락을 주시면 무상으로 드리니까 반드시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실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위험성 평가는 뭐냐? 위험성 평가는 뭐냐?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안에 생산 단계든 아니면 시설이든 장소든 우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 위험 요인이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위험하냐, 그거를 이제 가능성과 중대성으로 따지거든요. 가능성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1이라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5라면은 상당히 일어날 확률이 높고, 중대성 이거 최고 장애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이게 단지 살짝 다칠 수 있다던가,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점수를 내요. 그게 위험성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위험이 된다 하면은 그걸 감수죄를 수립해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기 다음에는 이제 근로자한테 공유까지 해서 그걸 기록 보존하는 것까지, 그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위험성 평가는 이게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지정을 하더라도 담당자 혼자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제일 위험성 있는 걸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라, 참여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자의 참여와 그다음에 공유 부분도 작년 이제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런 프로세스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그럼 위험성 평가는 단계별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맨 처음에 이제 사전 준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세운다는 거거든요. 위험성 평가가 목적이 뭐야? 그리고 이거 누가 할 거야? 그다음에 각 역할이나 권한을 어떻게 줄 거야? 평가 방법을 어떤 걸 적용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성,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빈도강도법이라고 하고, 체크리스트법이니 상중법이니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빈도강도법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가 빈도강도법 좀 어렵다 하면은 체크리스트법이나 상중하법, 행동요인 기술법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하여튼 그런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공정 사업장 어디까지 할 거냐 다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근로자가 어떻게 참여를 할 거냐,
공유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뒤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냥 기록이 보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러면은 이걸 정했으면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잖아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생산 단계에서의 위험한 요소가 뭐가 있냐, 어디가 위험을 하냐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사업장 뭐 관리검사가 사업장 한번 돌아요. 경영팀장가 사업장 한번 돌아서 점검을 해요. 점검을 뜨면 저기 안전난간이 훼손돼 있네, 안전등급이 없네, 계보구간이 열려 있네,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예소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상식 제한. 나는 저기 뭐야 그 오늘 뭐 믹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믹서 청소 때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제 제한, 이게 근로자 참여죠. 제안을 듣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얘기해라. 뭐 인터뷰 이런 것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나 뭐 작업 환경 방문 진단 결과에는 안전 보건 자료예요. 우리 작업 측정을 딱 했더니만 우리 제품의 소음이 너무 심해, 뭐 분진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걸 감소를 할 필요가 있어. 이건 나중에 뭐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해 위험률도 줄하는 부분, 뭐 체크리스트. 우리 뭐 이제 점검에 체크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감전 위험 있잖아요. 그럼 감전제에 대비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요. 우리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뭐 공단에 다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럼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네. 그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사업장도 있고 안 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은 50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선임해야 되고 50인 미만이면은 선임을 안 하더라도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 그 저희 안전기술지도 받는 사업장들 많을 거예요. 유진기업도 저희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기술지도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술지도 하면은 이제 그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서 줘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이 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사업장 손해 점검의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위험성을 따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으면은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정 수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아까 이 위험성 추정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저는 빈도감도법을 말씀드릴게요. 빈도감도법이라는 거는 가능성하고 중대성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 중대성은 얼마나 위험하냐. 뭐 사망, 뭐 이거는 이 사고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계산을 안 하면, 위험성을 계산 안 하면은 뭐 사망까지 갈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한다. 그럼 중대성이 상당히 높은 거겠죠. 근데 가능성이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이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왜?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인데 떨어지면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한 6m 돼. 추락하면 무조건 사망이야. 그럼 중대성 높은데, 근데 우리가 그 밑에다가 안전 난간을 설치하던가, 뭐 아니면 밑에 뭐 뭐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던가. 그래서 가능성은, 아 말씀을 잘못드렸다 하는데, 이 가능성은 추락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낮다. 뭐 저기 난간을 설치해서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저기 허용 가능한 범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1이야. 거의 없어. 중대성은 4인데 사망할 수 있어. 1 곱하기 4. 근데 우리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8로 잡았어. 8까지는 괜찮아. 2 이상이면은 우리가 계산했는데 8까지는 안 해도 돼. 이럴 경우에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락 위험 가능성이 높아. 3이야. 3 곱하기 3은 12. 8보다 높네? 그러면은 이거는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험성을 추정을 계속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저중고 높냐, 높으면은 이거는 해야 된다. 저면 안 해도 된다.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방법들을 해가지고 위험성을 추정을 하면은 이제 위험성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8이 나왔어, 아니면 12가 나왔어. 이게 위험성 결정이에요. 위험성이 결정돼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위험성 결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좀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 결정은 혼자서 하지 말고 위험성 평가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위험성 결정이 되면은
됐는데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야. 높아. 위험해.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한다. 그래서 감소 대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좀 높이가 한 5m 되는 데 있는데 여기 추락 위험이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걸어가다 발 헛디디면 떨어져. 떨어지면은 중대성이 4야. 근데 이게 되게 좁고 이래가지고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 3이야. 그럼 1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했어. 중대성을 떨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중대성은 어쨌든 떨어지면 사망이니까 거기에서. 보통은 가능성을 줄여요. 그게 일어날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중대성을 줄이는 방법은 아예 이 작업을 없애버리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수 작업을 아니 그거보다 아까 그 높은 곳에 6m 위에 높은 곳을 올라가지를 아예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올라가는 것 자체를 안 하니까 중대성을 떨굴 수 있는데 보통은 중대성을 떨구기보다는 가능성을 떨군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지나가는데 떨어지면 중대성이 4야. 위험해. 근데 안전난간을 설치했어. 추락 방어막을 설치했어. 떨어져도 떨어질 가능성을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1로 줄였어. 그러면 1 곱하기 4 하면은 4. 허용 가능 범위 8보다 낮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중대성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아까 중대성 줄이는 게 어렵다 했는데 가능성 안전난간 설치 같은 거는 이제 가능성을 좀 예시로 드는 거예요. 가능성을 줄이는 거고 만약에 밑에 추락 방어막을 설치한다면 중대성을 줄이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그대로 만약 안전난간을 설치가 아니라 추락 방어막을 했다.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떨어져서 사망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은 그것도 줄겠죠. 만약에 3에서 2로 줄어든다. 가능성 그대로고 그럼 6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허용 가능 범위 안에 들어오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 중대성을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줄어드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예시 든 것처럼 떨어져도 사망할 경우가 없어져. 그럼 중대성 줄이는 거고 아예 떨어질 가능성을 줄인다. 그럼 가능성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추락방어도 설치해. 그래서 가능성, 중대성을 다 1로 해. 그럼 그게 가장 나이스죠. 그런 경우는 거의 사고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소 대책 수립해서 다시 위험성 평가가 한 결과 우리가 추정해서 결정한 위험성 평가가 예를 들어서 12였는데 이렇게 해서 4로 줄였다. 그래서 현재 안전보건 조치를 이렇게 개선 조치를 해서 4로 줄였다. 그럼 위험성 평가가 감소 대책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감소 대책 방법 다음 조치가 있다. 이제 예시를 들면요. 1, 2, 3, 4인데 여기서 4번 개인 보호 사용 이건 당연한 거고 무조건이고 이건 기본적 디폴트고 첫 번째 위험 작업 폐지 변경 또는 유해 밀접 대체 이런 거 이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위험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소 작업을 할 게 있어. 설비가 저 위에 있어.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고소 작업 해야 되다 보니까 추락 위험이 있어. 그러면 그 설비를 어떤 설비를 해가지고 그 설비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걸 해요. 그래서 그 설비 유지 보수를 내려가지고 유지 보수를 한 다음에 도로 올리고 해서 아예 고소 작업을 안 해. 고소 일을 할 일을 없애버려. 그러면 안 위험한 작업 폐지 이게 가장 비슷한데 이 실정은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어요. 그럼 이 폐지가 안 된다. 어쨌든 이 작업은 해야 된다. 이러면은 방호 장치를 해야죠. 방호망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망 설치해가지고 그 방호망에 아예 컨베이어 벨트 신체가 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 그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네. 컨베이어 벨트고 유지 보수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지 보수하다가 갑자기 기계 돌면은 유지 보수할 때 방호 장치를 해제하고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때 기계 돌면은 이게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호 장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작업 계획 절차 수립하라. 예를 들어서 로그아웃 태그아웃 설치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로그아웃 태그아웃으로 전원 내리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잠그고 그 다음에 내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가서 그거를 다시 풀고 가동하고 그런 그런 안전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관리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아예 작업 없애는 게 안 되면은 그냥 방어 조치를 해. 이걸로도 부족하면은 아예 절차나 계획 수립해서 관리적으로 해. 이렇게 위험성 감소 대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성의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위험성 평가 한 번 딱 해서 해도 이제 시설이 노화될 수도 있고 뭐 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도출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관리하면서 항상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허용 가능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행해야 된다.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정기 평가를 한 다음에도 계속 상시 평가, 수시 평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위험성 평가하고 실행해서 계속 취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돼요. 뭐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TBM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디 게시판에 게재를 한다던가 직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SS 단톡방에 올린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위험성이 뭐가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위험성 결정을 추정해서 보니까 위험도가 높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소 대책을 했고 이런 뭐 특히 관리 대책은 더욱더 그렇죠. 했어. 그러니까 니들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준수하고 주의해줘야 돼. 이거를 근로자한테 무조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는 뭐 이제 언제 실시되느냐. 뭐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가 있는데 최초 평가는 사업장이 생기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업장 생긴 지 뭐 한 20년 됐는데 우리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장 성립된 날 개시는 언제냐? 1개월 이내로 했는데 이거는 보통 산재보험 우리 산재보험 가입하잖아요. 사업장 생기면 산재보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때 1개월 이내로 연습 평가를 시초 평가를 하고 이거는 무조건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정기 평가는 매년 하시면 돼요. 매년 우리 1년은 연초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위험성 평가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 이거를 올해는 다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저기 뭐 생산이 바뀐 게 있는 생산이 바뀐 건 이제 수시로 해야 되지만 뭐 작년에 이게 난간 설치인데 그게 훼손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러면 또 다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년에 과거부터 위험성 평가 해왔던 걸 계속 누적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정기 평가는 매년 새로 하면서 얘기지 뭐 기관에서 성능 저했다. 작년에는 괜찮았어. 위험성 허용 가능 수치가 위험성이 2밖에 안 됐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노화돼가지고 막 훼손되고 해서 막 8로 올라갔어. 이거 조심 떨어져. 뭐 안전난간이 훼손돼서 떨어져. 그러면 위험성가 다시 추정 다시 8로 하고 다시 추정해서 뭐 12가 나왔어. 그럼 또 안전난간 교체. 그러면 뭐 다시 2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체형 변경, 뭐 지식 변화 이런 거 법도 많이 안전보건 관련된 법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뭐 윤석 평가 감수직 했는데 이게 맞아? 제대로 한 거야? 이런 것도 다시 평가를 하고 해서 정기 평가는 매년 새로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수시 평가는 뭐냐? 우리 정기 평가했다고 끝 아니에요. 정기 평가 별도로 또 추가적인 유해이온이 발생을 하면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 있어? 우리 저기 새로 뭐 시설물이 들어왔네. 설치 이전 변경 해체를 해가지고 바뀌었어. 새로운 위험성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저기 기계기구 새로 들어왔어. 못 보던 기계인데 새로 이것 때문에 했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정비 보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기 평가할 때는 멀쩡했는데 지금 이거 고장이 났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시 하셔야 되고 거의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중대재해 나고 중대재해 나면은 이거 반드시 평가해서 아니면 산업재해 나도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고 봤는데 보니까 우리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데서 여기서 사고가 난 거야. 상상하지도 못한 거로. 그럼 그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때 위험성 평가하는 거예요. 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작업 중지하고서 개선을 하고 나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점검 컨설팅 회사부터 기술 점검 받는데 아니면 노동부가 와서 불시 점검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노동부에서 불시 점검에 이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 조치를 해야 돼. 그럼 그것도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수치 평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아까 정기 평가나 수치 평가를 실장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상시 평가예요. 상시 평가. 계속 우리는
정기평가하고 수시평가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험성 있으면 계속 상시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계속 누적해요. 이거 뭐 매월 1회 이상 했는데 매월 1회란 게 한 건이 아니고 매월 1회 이상 이런 활동, 근로자 제한 활동, 뭐 아차 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위에 있는 요구들이 여러 가지 쫙 발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서 우리는 계속 위험 평가하는 거 상시적으로 맨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위험평가를 상시평가를 하게 되면은 수시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로 한 걸로 간주했는데 그냥 정기평가, 수시평가 쭉 계속 하시면서 상시평가도 같이 계속 쭉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 물론 수시평가가 뭐 상시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시평가는 뭐 기계나 건축물 이렇게 변경에 의한 거 수시평가로 하니까 이거하고 정기평가하고 별개로 상시평가도 계속 해주시라. 그게 제일 좋다. 제가 보면 법에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법 이상을 하는 게 우리 삽장 안전보건관리 위임소 없애고 안전보건관리 하는데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및 뭐 결과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 우리 정기평가나 이런 거 3년. 단 시초평가는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이런 내용들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 공정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뭐 설비 뭐 우리 이번에 설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휴일에 뭐 외주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해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하고 그다음에 순회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업체가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업체 보고 평가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관련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관련문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10분 내외로 보통 동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는데 오늘은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위안성 평가가 설명할 게 많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위안성 평가 해설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안성 평가 아직 구축하지 않으신 사업장은 꼭 하셔서 안전 우리 중대재해 발생하고 산업재해 발생하는 거 발생이나 중대재해 발생 이런 거 예방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